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구분 수용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분 수용은 이제 기결과 미결을 구분 수용하는 건데요. 네, 관할 법원, 검찰 청구에 구체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죠. 이번 범죄 증거인멸할 때 A하고 B가 공범이에요. 그러면 서로 붙여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도소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취사 등 밥하러 가는데요. 그랬을 땐 특별한 경우에 사정이 없으면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건 밥할 때 이제 밥맛이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수용자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4번 보겠습니다. 수용자가 교도소에 소년교도소에서 19세가 된 경우에 23세 전까지 있을 수 있죠? 김천 교도 입산이 전까지는 25세라 되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수용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수용. 자, 보겠습니다. 독고 수용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생명, 신체의 보호, 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혼고하는 경우도 있다. 독고 원칙이죠. 이번 구치소 수용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초과해요. 초과할 때는 뭐예요? 초과, 증거인멸, 그리고 주변에 없을 때는 무조건 뭐다? 교도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수용자가 소년교에서 19세가 됐죠? 아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오케이.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상 구분 수용에 따라 다른 교정소에 이송해야 될 수용자를 육신이 아파. 육신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육신이 아파서 6개월. 됐죠? 네. 이거는 육신이 아프니까 좀 늦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이라고 기준 보겠습니다. 소년교도소 김천에서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의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 신청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 아니고요.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 증거인멸에서 따로따로 떼어놓을 때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밥하러 구치소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번 수용자는 독고 수용 원칙이지만 생명,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때 홍보가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살할까봐 그런 거죠. 자살할까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수용에 대한 수용은 옳은 것은 있네. 옳은 것. 사용 확정자는 기결 수용 시는 교도소에만. 틀렸죠. 법무부령에서 정해요.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고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작업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미결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할 수는 없다. 증거인멸 가능합니다. 증거인멸할 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죠. 초가 있을 때, 증거 있을 때, 주변에 없을 때 수용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이거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항상 답이 똑같아요.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이 아니라 암은 상관이 없어요. 감염병이죠. 감염병. 그죠? 네. 수용 거부할 수가 있고 상대적 수용 거부예요.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치 없이 수용 지휘 기관과 그죠? 보건소에 통보하고 법무사에게 보고합니다. 됐죠?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불치병이 아니라 전염병이죠.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감염병일 때 그 시설 자체가 감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제가 감당 못하겠다면 보내는 거고 감당하겠다 그러면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판단할 때 법무장관이 판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신입자의 신입자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아프다. 3일이네. 3일.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휴일이 있을 때는 출근 안 하니까 의무관이 예언한다. 소장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되는 사람의 교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신입자 거실은요, 감압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작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19세 미만의 수용자, 신입자, 그게 특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30일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이 신입자의 신체, 의료, 휴대폰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가 없어요. 신체 검사는 본인이 거부해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의 간이입소. 간이입소는 항문 검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항문 검사를 안 하는 경우는 48시간의 단기에 있는 경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그 다음에 사전 영장 체포나 이런 것들일 때는 안 하고요.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장기간 구금되니까 항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키워드에서 발부만 찾으시면 돼요. 발부, 유치. 자, 발부네요. 답은 3번이죠.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중에는 이제 뭐예요? 아직 안 하는데 발부가 되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항문 검사를. 그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수용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수용. 자, 첫 번째. 수용자는 독고 수용합니다.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교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홍보 수용할 수 있다. 취사 작업이 필요할 때는, 급하게 특별할 때는 구치소에 수용자, 밥하러 가야 되니까. 교정실 장은 신입자 의사에 관한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 건강진단은 얘를 위해서만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 감염병이 있을 때문에 의사에 관한 할 수 있다. 중요하죠. 네. 수용의 생명, 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등 교정실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개념은 혼거실이나 교육실,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옆에 때리거나 괴롭힐 수 있고 증거인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 지정하죠. 증거 안전 보호는 자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혼고 수용은 3명 이상이죠. 2명이 아니라 됐습니다. 자, 초상 독고 수용이라 주간이나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하고 틀렸죠. 주간에만 같이 함께하고 야간과 휴업일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틀렸네요. 네. 개우상 독고 수용이라 우리가 이제 징벌적인 거죠. 사람의 생명 신체 보호, 교정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실외 운동, 목욕 시에도 예의 없이 이건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그렇죠. 네.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 19세 미만 수용자는 서로 접촉하지 않게 뭘 하죠? 자리를 갖다 좌석을 분리하죠. 차량을 분리하는 게 좌석을 분리하게 됩니다. 좌석 분리한다. 차량 분리가 아니라 좌석 분리한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이 법은 교정실 구내에만 나오면 틀린 답이죠. 우리가 바깥에 치료받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호구역에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도 치료받으러 갈 때 데리고 가기 때문에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교정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뭐 꽃꽂이라든지 정서 프로그램 법인 또는 개인 위탁할 수가 있어요. 틀렸죠. 판사, 검사,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을 시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시찰할 수가 없어요. 판검사가 시찰하는 거죠. 틀렸네요. 신설하는 나왔죠? 그럼 500명이 나와야 돼요. 500명 규모가 되도록 한다. 유행 규칙에 따라서. 다만 기능상 위치나 사정으로 해서 님비 현상이 많다 보니까 하나 질 때 증대할 수도 있다. 감소거나 증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 20번 수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주로 소고형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용자는 무오 5년이죠. 5년. 이건 가석방 규정에 보면 성인이 20년이면 무기는 5년이에요. 소년 같은 경우 그게 짧아요. 자, 보호처를 받아 소년의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해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형하고 보호처분이 싸우게 되면 형 먼저예요. 답은 2번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고. 자, 소년 교수 수용 중인 미성년자인 특히 필요하다 이념 23세가 되기 전까지 오케이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장기 3년, 장기 6년의 부정기형에 신고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가석방 대상이 되면 단기의 3분의 1이거든요. 단기가 3년이니까 단기 3분의 1년이 되겠네요. 실제는 그 기간 안에 뭐 가석방 되지는 않지만 규정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용자의 호송 규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송 관서는 보내는 관서를 말하는 거예요. 호송 규정. 수송 관서, 받는 관서에 대해서 피호송자의 성명, 발송의 시, 호송서의 방법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라고 해요. 호송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부담은 보내는 관서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피호송자 열차 선박 항공기에서 사망 시는 그냥 쭉 목적지까지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쯤에서 죽었다 그러면 대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망지는 검사가 합니다. 죽어오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모주 호송은 교도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와 교도소, 구치소 이런 것만 교도관이 하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네, 틀렸네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수용자 등 호송 규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피호송자가 도주한테의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한다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보내는 관서를 발송관서라고 해요. 받는 관서 수송관서인데 도망갔을 때는 보통 발송관서에 교도관이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도로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예. 선생님 호송관서랑 무슨 관계인가요? 호송관서와 발송관서 같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보내는 관서가 도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받는 관서가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 다음에 1번이 되네요.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관의 호송은 교도관이, 나머지는 경찰이, 송치증인 영치금 품의 호송관에 탁송하는 데는 호송관서의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송관이 소속이 호송관서니까 가는 길에 돈 얼마 안 되면 5만 원 정도 지갑에 넣고 가져가서 돌려주면 되고요. 그러하지 않을 때는 발송관서, 택배에 보내는 데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호송관서 발송과 같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호송관서의 여비나 표선의 호송 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내는 관서에 부담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대전에서 아프다 그러면 그 대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아까 말씀드린 1번이 되죠.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해하는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 첫 번째 것.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인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 2대 나온 2대 이송은 대통령의 조항을 봐서 지방경에 위임할 수가 있죠. 예. 관할 내 이송에 한정됩니다. 2번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소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 건강은 감당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 지방경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받는 소장한테 너 못 간다고 전해라 해야지 지방경에 상관이 없죠. 서울에서 부산이면 부산 쪽에다가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은 수용자 정신질환의 치료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법원 승인을 받아 치료검에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고요. 미쳤으면 치료검에서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자가 이송지에 징벌 대상하거나 다른 교정소에서 징벌 대상을 한 사실이 이송돼. 그러니까 광주에서 전주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의 인수한 소장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이 하죠. 징벌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전주, 광주면 광주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권에 따라 교도소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인데요. 중요한 건 관할 내 이송이에요. 관할 바깥으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요. 그럼 딴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원이 너무 A 교도소, B 교도소 너무 차이가 나. 옮겨야 되죠.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안전과 질서에서 긴급해. 다른 지방교정청에 의해서 다른 지방교정청의 조정 이건 안 되죠. 관할 내에 한정하기 때문에 관할 밖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해야 하는 법률상 교도소 A가 취한 조치는 타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인 B가 신입자로 수용되어 자신의 수감 사실을 가족에 알리는 것을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정치인 B가 아첨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요청을 거부하고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자, 우리 가족에 알리는 건 위독과 사망을 제약은 본인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건 틀렸고. 두 번째, 기독교 신자이며 교도소 A의 동창인 수용자 C는 성경책을 소지하기 원하였으나 교도소 A는 지인의 특혜처럼 비칠까봐 별다른 교화나 질서 유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성경책 소지를 제한하였다. 제한할 수 없어요. 왜? 특별하게 해서 왜? 질서 유상 문제가 없으면 물품을 지닐 수가 있거든요. 종교 물품을. 수용장인 연예인 D가 교도소 외부 대학병원에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나 A는 교도소의 의무관으로부터 손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타박상이라 보고 항상 여러분 아실 건 바깥으로 치료받는 건요. 의사가 판단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이건 재량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후시딘 바르면 되는데 뭐하러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교사 A가 금고용은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신청하지 않으면 복역 중인 기업인 E가 교도 작업에서 하지 않은 건 특혜라고 비칠까봐 E가 거부함에도 교도가 부과했다. 법적으로 금고용은 본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행하는 법령상 수용자 위생과 의료에 대한 점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박스 문제니까 좀 따따롭겠죠. 첫 번째 옳은 거 소장은 저수조 등의 급수시를 1년에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이에요. 물은 1년에 2번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기억번은 틀렸죠. 네, 옳은 것을 묶인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니은 보세요. 소장은 수용자 위독한 경우에 사실을 가족이 지체 없이 알려. 위독은 예외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2개가 되네요. 2개 중에 하나가 되네요. 디귿은 그대로 가네요. 똑같네요. 요거나 요거니까 조정수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죠. 왜? 의무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사람들 개호상 독고는 노인까지 65세 노인은 6개월에 한 번씩이죠. 1번 틀렸네요. 나머지가 맞겠죠? 미음번. 네, 됐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소장은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실에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장에 보고하고 보호해야 된다. 2번은요 진료랑 달라서요 왔다 갔다 해서 도망가는 많이 가기 때문에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가 됩니다. 27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수용자 초행하는 법령상 수용자 의료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1번
검에 걸려도 인정이죠. 의심이면 일주일인데 인정되면 바로예요. 즉시 격리 수용합니다. 틀렸죠. 의심되면 일주일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개호상 독거 수용자, 노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오케이. 장애인 수용자 전담입니다. 여주.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의료진과 장비를 자주 노력해야 돼요. 왜 노력해야 돼요? 비싸니까 노력하죠. 돈이 없으니까. 자,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외부. 이럴 때는 뭐예요? 들어올 때는 법정에 보고 아까 했던 질문 동일하니까. 28번. 교도관 직무규칙상 교정직 교도관의 정복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용자를 부를 때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게 원칙이나 수번만 부르고요. 예외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정서상 필요할 때 성명이나 이런 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4885, 287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수용자 도주, 폭행, 소유, 자살,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하겠죠. 교정직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상대의 행동, 대화 내용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딴짓할까봐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는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우승 모지를 찍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만약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오른손 엄지 아닌 손가락을 할 때는 다른 손가락에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교도관 직무규칙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통 교도관 직무규칙은요 7급에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승진 시험에서 교도관 직무규칙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공채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교도관 직무규칙 암기 문제인데 교도관은 같은 매주 몇 회? 1회 이상 옳은 것이에요. 소화기, 소월이에요. 김소월. 그래서 월 1회가 되고요. 네. 2번 당직관은 보안과장을 지망하는 교정직 교도관으로서 소장이 지명해야 돼. 소장이. 네가 야간 가면 소장이 지명해. 소지야. 소장이 지명하는 자, 정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내 야간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 많다. 뒤에는 맞는데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소장이 지명하는 소지야. 소지. 3번 교정직 교도관, 정복교도관이 개호 공무원이 수용자를 교정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관한테 보고해야 당연하죠. 정문 근무자, 게이트 근무자입니다. 여기 이제 정문 게이트 근무자예요. 안에 사동 근무자가 아니라 취침부터 기상까지는 보안과장의 것이 얻을 수 없다. 취침부터 기상. 그래서 당직과장, 보안과장에서 이건 당직 간부가 되죠. 왜냐면 그날 근무할 때 취기당이 취침, 기상, 당직 간부. 취기당이죠. 당직 간부. 보안과장이 야간에 퇴근하니까 30번 보겠습니다. 교정직 교도관이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건 대부분 다 상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이제 뭐가 있죠? 면담 요구죠. 상관의 면담을 요구했을 때는 사유를 파악해요. 답이 뭐죠? 면담이죠. 면담. 답은 2번이에요. 면담했을 때 지체 없이가 아니라 나머지 다 지체 없이인데 요것만 그렇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